자, 옛날 어느 고등학교에 그 중에서도 돈 많고 잘생긴 남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반세기 가까이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을 지켜준 이 고마웠던 F4 팬텀과 F5를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꽃보다 F4 팬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F4 팬텀, 아주 깐깐하고 정확하게 따지면 팬텀2예요. 왜냐하면 미 해군에 1947년부터 49년까지 FH-1 팬텀이라는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럼 이번엔 팬텀 두 번째니까 팬텀2라고 쓰자 하고 한 거긴 해요. 근데 팬텀1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팬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는 미 해군에서 기존의 전투기들을 능가하는 어떤 장거리 전천후 함상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기체인데요. 낮이 아니라 밤에도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기를 차지해서 전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비행이 1958년이고요. 실전 배치도 1961년, 60년 된 물건입니다. 실전 배치만 따지면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원래 미 해군만 쓰던 물건인데 그 당시에 신임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야, 공군하고 해군이 뭐 다 따로따로 개발하고 그래, 좀 같은 거 쓸만한 거 있으면 같은 거 써. 이 팬텀을 미 공군도 아니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그러고 받아 썼는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괜찮네. 그래서 미국 역사상 드물게 공군과 해군이 같이 쓰는 주력 전투기가 됐어요. 팬텀은 이제 최고 속도가 막 2.5 등장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세계 기록을 세운 고성능 기체입니다. 1970년대 F-15가 등장할 때까지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고요. 이게 왜 세계 최강이냐? 사이드와인더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 근접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레이더로 유도되고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세로 미사일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눈으로 목표를 보기 힘든 원거리에서의 교전, 즉 BVR 교전까지 가능한 당시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 모든 우수한 거에는 이번 역은 함정,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예, 함정이 있습니다. 미사일 만능론이 판치던 시절 물건이라 그때만 해도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야, 얘 좀 있으면 전투기도 필요 없겠네 라고 하는 극단론이 막 판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팬텀 시리즈 중에 F-4C부터 F-4D까지의 공군용 기체들에는 기관포가 없었고요. 물론 65년에 처음 비행한 F-4E형의 기관포가 탑재됩니다만 F-4D형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기체 아래 기관포를 외장식으로 따로 장착해서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미 해군은 끝까지 팬텀에 기관포를 안 달고 썼습니다. 자, 이 당대 최강의 전투기, 게다가 이 팬텀은 폭격도 돼요. 지상 공격까지 가능한 그런 아주 대단한 물건인데 이 팬텀은 베트남 전쟁에 곧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의 미약한 미국이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대학살극을 벌였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최강 최고 킹왕짱 전투기인 줄 알았는데 그 타이틀 치고는 초반에 의외로 전과가 신통치 않아요. 초반뿐이 아니라 전쟁 전체로 봤을 때 기대에 좀 못 미친 건 사실이에요.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팬텀들은 베트남 전쟁 중에 공중전에서 150대의 미국기를 격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가로 42대의 팬텀이 공중전에서 격추를 당했어요. 세계 최강 치고는 이거 좀 신통치 않네? 그런 어떤 결과고, 특히 개전 초반에는 미그 17, 이게 음속을 넘지 못하고 심지어 미사일도 달지 않고 싸우던 당시 기준으로도 구형의 미그 17 전투기에게 몇 대가 격추당할 정도의 치욕을 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 부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 만능주의 때문에 정작 어떤 무기를 써도 필요한 근접 공중전에 필요한 비행술, 여기에 대한 훈련이 부실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모든 목표를 눈으로 확인한 뒤 교전해야 된다, 그런 교전 수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립국의 항공기와 5인 사격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교전 수칙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레이더니 미사일이니에 관계없이 근접 공중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팬텀에 또 기관포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미 해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과를 올리면서도 끝까지 기관포를 안 달았고요. 미 공군도 기관포가 탑재된 뒤에도 그 전과 대부분은 기관포가 아닌 미사일로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이 107대의 미그기를 잡았는데 그중에 기관포로 잡은 건 15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관포가 없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팬텀은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주력 전투기였고요. 또 공중전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폭탄을 8.5톤 가까이 실을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 2차 대전 중에 B-17 폭격기가 이거보다 많은 폭탄을 실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폭격기급의 폭격 능력입니다. 실제로 대지 공격에도 여러 차례 출동을 했고요. 폭탄뿐 아니라 각종 대지 공격용 미사일 혹은 정밀 스마트 폭탄 이런 것들도 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미 공군에겐 아주 요긴한 만능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팬텀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우방들에 수출돼서 총 12개국이 운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 이란, 우리나라, 그리스 이 네 나라가 지금 아직 운용 중이고요. 총 생산량이 5,195대. 아직까지 이 서방 측에서 만든 초음속 전투기로는 이거보다 앞선 기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일본, 이스라엘, 독일 등은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F-16 전투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현대화 버전도 개량을 했고요. 이 중 그리스와 터키는 아직도 이 현대화된 버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작년까지 운용했다가 작년에 전부 퇴역을 시켰습니다. 팬텀 가장 좀 이렇게 빛나는 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너무 많아요. 일단 팬텀은 베트남전이 아주 정말 흔히 얘기하는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제단검에 신통치 않네 그러지만 어쨌든 팬텀이 북베트남의 미국인들 상대로 우위를 보인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중동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그걸로 아주 큰 성과를 올립니다. 거기서 정말 중동전 때 팬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애를 먹었을 거고요. 거기에 이란 공군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팬텀을 가지고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한마디로 팬텀은 참전한 모든 전선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입니다. 우리 공군은 1969년부터입니다. 올해로 52년. 우리 공군은 69년에 F-4D형을 미국에서 지원받아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우리 공군이 F-5A형 전투기를 쓰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야, 베트남이 지금 급하니까 베트남에 니네가 갖고 있는 전투기를 좀 넘겨줘. 그랬더니 우리나라 화가 나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영공을 지킬 전투기도 모자란데 지금 그거를 베트남에 떼주는 게 말이 되냐. 뭔가 좀 다른 걸 달라. 그래가지고 밀당을 거듭한 끝에 우리나라가 그때 베트남에 파병됐으니까 그거를 대가로 팬텀을 받아온 겁니다. 도입 당시 기준으로는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였어요. 진짜 질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공군을 압도하는 첫 기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북한에게 뒤떨어진 상태였는데 팬텀이 들어오면서 최소한 질적으로는 북한보다 우위가 서기 시작한 거죠. 팬텀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공군력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일단 작전 반경이 F-5보다 훨씬 넓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무장 탑재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뭐 보복 작전을 하든 뭐 근접 지원을 하든 발휘할 수 있는 화력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그 당시에 북한 공군이 미그 17, 미그 19, 심지어 미그 21까지 들여오던 상황이라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팬텀이 들어오니까 북한이 맘 놓고 우리한테 도발하기 힘들게 된 거죠. 전쟁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무시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군은 그 뒤로 팬텀을 여러 차례 도입했고 1981년에 도입한 팬텀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기체들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이게 F-4E형이죠. 이 팬텀은 현재도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 운용을 위해서 소수가 현역으로 운용 중이고 아마 2024년까지는 전부 다 퇴역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뭐 많게는 200대 가까이까지 들여왔던 팬텀이라 다 줄어들면서 많은 팬텀들이 이제 퇴역한 다음에 폐기 처분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전국 각지의 뭐 박물관이라든가 뭐 기념관,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전시 중인데 지나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게 왜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면은 있습니다. 홍 편집장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팬텀이란? 팬텀. 굉장히 모순된 기체예요. 빨리 퇴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한두 대 정도는 날아다니는 상태로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은 너무나 상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는 건 참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이 팬텀 정도만큼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